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벌써 이제 9주차 재택 수업으로 다 들어갑니다. 다음 주에는 만나지 않을까라고 했지만은 좀 어려울 것 같죠. 지금 코로나가 점점 또 이번에 재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역시 오늘은 이제 PBL을 이용한 이제 토론을 갖다가 여러분들 이제 하는 시간인데 첫 시간에는 역시 좀 선인들의 그런 그 생각하기 폭을 넓히는 방법을 좀 보고 두 번째 시간에 이제 그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제 파워포인트를 좀 보면서 같이 해보기 바랍니다. 글쓰기는 연애이라는 말 했었죠. 난쟁이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왜? 일곱 난쟁이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똑같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백마탄 왕자가 되던가, 백마탄 왕자 속에서 한 명의 그런 난쟁이가 되던가, 즉 자기를 찾으라 이 말이죠. 자기를 찾으라는 말입니다. 여기서는요. 광휘일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빛은 날마다 새롭다라는 말이죠. 초종집서에 연암 선생이 이제 연암 박시훈 선생이 써준 건데 하늘과 땅이 아무리 오래되었다고 하더라도 끊임없이 새로운 것으로 존재하고 여러분들은 어저께 본 오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은 오늘밖에 없거든요. 내일은 가면은 내일이 또 오늘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 내일의 오늘은 오늘의 오늘이 아닌 거죠. 어제의 오늘도 오늘의 오늘이 아니죠. 끊임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나도 지금 계속 변하고 있죠. 다만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것일 뿐이죠. 아마 미세한 현미경으로 보다 그러면 내 얼굴이 지금 시시각각으로다가 아마 변하고 있을 겁니다. 물론 이 지금 화면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의 얼굴도 시시각각으로 변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낡아지는 것이죠. 새롭게 되는 것은 없습니다. 여기서 새로운 것으로 존재하고 해와 달이 아무리 오래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빛은 날마다 새롭다. 썩은 흙에서 지초가 돋으며 썩은 흙 속에서 그 풀이 돋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썩은 풀에서는 반딧불이 생긴다. 그래서 거기서 뭔가 썩어가지고 거기서 뭐가 되는 것이죠. 여기 있는 것도 다 썩지 않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안 썩는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과 사실과 진실은 엄연히 다른 법입니다. 내가 본다고 해서 그게 사실이 아닙니다. 그 사실 속에 진실이 들어오면 있는 것을 봐야 되는 것이죠. 그죠? 사실 너머 속에 들어있는 진실. 글이라고 해서 할 말이 다 쓰이는 것도 아니요. 그림이라고 해서 뜻을 다 나타내는 것도 아니다. 부진언이라 말을 다 하지 못했다는 거죠. 도부진이라 자기 속뜻을 다 나타내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글이라는 것은 한계성이 있습니다. 말이라는 것도 한계성이 있습니다. 진실은 내 가슴 속에 들어있는데 그 내 가슴 속에 있는 진실을 글과 말로서 표현했다고 해서 그것이 다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책만 읽어서는 안 됩니다. 책 속에 들어있는 뜻을 읽어야지 되죠. 어린아이가 울고 웃는 것과 시장에서 사람들이 사고 파는 것도 익히 보아 느낄만 하고 사나운 개가 서로 싸우는 것과 교활한 고양이가 재롱을 떠는 것을 가만히 관찰하면 지극한 이치가 그 속에 있다. 봄문두해가 뽕잎을 갉아먹는 것과 가을나비가 꽃꿀을 채집하는 것에는 하늘이 초화가 그 속에서 움직인다. 수많은 개미들이 진을 이룰 때 깃대와 북을 빌리지 않아도 절제가 있어서 수로 정돈되고 그렇잖아요. 개미 같은 거 가는 걸 보시죠. 일렬로 다 쫙 하지 않습니까? 기러기가 날아가는 걸 보십시오. 일렬로 다 쫙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들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그들은 그렇게 질서 있게 갑니다. 또 이 세상을 모든 것이 다 그런 질서가 있으니까 이 사회가 움직이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코스모스가 아닌 아마게돈의 세상이 될 거 아닙니까? 여기서도 다 질서가 통합니다. 무언가 모르는 질서가 통하니까 지금 이것이 있는 것이죠. 이 현실이 존재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수많은 벌의 방은 기둥과 들보가 없는데도 칸 사이의 규격이 철로 그렇다. 그렇죠. 여러분들 벌집 보십시오. 얼마나 그 벌이 잘 만들어 놨습니까? 새집 같은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새가 그 나무 하나하나를 갖다가 나무까지 하나하나를 갖다가 쌓아가지고는 그 까치집을 만드는데 그 까치집이 태풍이 불어도 날아가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지은 집은 허물어지는데 말입니다. 그죠? 우리 삼풍백화점도 무너졌고 성수대교도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까치집이 그렇게 제 아무리 태풍이 불어도 무너지는 경우는 참 보기가 드뭅니다. 그런 거는. 이것들은 모두 지극히 잘고 지극히 희미하지만 그곳에는 제각각 지극히 묘하고 지극히 무궁한 조화가 그 속에 숨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귀, 목, 눈, 구, 입,
심, 마음 이것을 잘 보라 이겁니다. 잘 보라는 겁니다. 관계론 모든 것은 다 따지고 본다면 관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삼라만성은 존재가 아닌 생성이에요. 존재가 아닌 생성입니다. 끊임없이 움직인다라는 거죠. 끊임없이 새로워진다라는 것입니다. 늙어가는 것도 새로워지는 것이죠. 어찌됐건요. 그죠? 늙어가는 것도 점점 이것이 썩어가는 것도 따지고 보면 생성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새로 만들어지는 것은 분명하니까요. 약동하는 생명의 세계다. 이 약동하는 생명의 세계, 지금 여기서 약동하지 않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못 보는 것이지요. 앙리 베르고승이라는 사람은 그것을 엘랑비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엘랑비탈, 끊임없이 움직인다는 거, 약동한다는 겁니다. 이 약동하는 세계에서 우리의 청춘도, 여러분들의 젊음도, 그렇죠? 여러분들의 대학생활도 약동을 해야 되겠죠. 헤라클라이투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물은 유전하다. 계속 흐른다는 거죠. 사람은 동일한 시냇물에 두 번 씻지 못한다. 시냇물도 씻는 자도 모두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까닭이다. 이해가죠? 궁하면 변하고 변하면 통한다. 궁즉변이요 변즉통이라. 여러분들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난관에 부딪혔으니까 절망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주역에서 가장 좋은 쾌가 가장 나쁜 쾌입니다. 왜? 가장 좋으니까 가장 내려갈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가장 나쁜 쾌가 가장 좋은 쾌입니다. 왜? 올라갈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가뭄이 심하면 그 다음에는 곧 비가 온다는 징조입니다. 겨울이 깊어간다는 것은 봄이 온다는 징조이고요. 천지에 가득 찬 모든 것이 다 시일할 만하지요. 사계절은 변화하고 온갖 소리들은 울어대는데 그 몸짓과 빛깔 소리마디가 그 자체에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이를 살피지 못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이를 압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 인학이나 우러러 받들고 옛 서적의 영향이나 죽는다면 그 근본에서 너무나도 벗어났다고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나 우러러 받들고, 여러분들 교과서나 우러러 받들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교과서라는 것이 그것이 진리가 아니에요. 내 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과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진리라고 말하는 그 순간 그것은 이미 진리가 아닙니다. 왜? 진리라는 것은 우리의 한계적인 인간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를 갖다 얘기한 그 누구도 없습니다. 세상을 이렇게 살라고 한 사람 그 누구도 없고요. 세상은 이렇게 가야 할 길도 없습니다. 내가 가면은 그것은 길입니다. 너희 눈이 너에게 하는 말을 믿지 마라. 너희 눈이 보여주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너희 한계가 되는 거야. 리차드 바크의 갈매기의 꿈에서 조나단 리빙스턴 시걸이 자기 제자에게 하는 말입니다. 자기 제자가 거기서는 조나단 리빙스턴 시걸은 먹기 위해서 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의 존재를 알기 위해서 납니다. 그 제자가 왔어요. 절벽을 갖다가 치솟아 오르려고 그러면 절벽을 향해서 전속력으로 날아가지고 그 속도로 다 인해가지고 올라가야 되는데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플래처라는 그런 제자는 와가지고 날아가지 그 절벽을 차고 올라가지 못하는 거야. 왜? 절벽이 눈앞에 보이니까 저것이 나를 막는다고 생각하니까 못 보니까 거기서 스승인 조나단 리빙스턴이 하는 말입니다. 너희 눈이 너에게 하는 말을 믿지 마라. 너희 눈이 보여주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너희 한계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한계가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한계는 여러분들이 한계라고 지어놓는 순간에 그런 것입니다. 나는 마라톤을 뜁니다. 마라톤에서는 42.19km를 뛰는데 나는 이미 5km나 6km쯤 가면 지칩니다. 거기서 내가 서야 되겠다 그러면 쓰는 겁니다. 나머지는 못 갑니다. 그러나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가는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가가지고 30km 넘어가면은 그 당시에는 이제 생각의 주인이 아니라 몸이 주인이라는 걸 알죠. 그만큼 가기 위해서 42.19km를 가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야 되겠죠. 연습을 해야지 되겠습니다. 그것은 인내심을 갖고 개미거죽을 벗기면 내장도 본다. 가나속담이라고 합니다. 인지문의 한계와 다치적 사고로 사물을 대하는 연함의 연한식. 인지문의 사고, 하늘에는 하늘의 천지문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사람의 인지문이 있습니다. 땅에는 땅의 지지문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글이라는 거죠. 하늘이 파란색, 오늘 날씨가 좋아요? 그러면 그것이 글입니다. 다른 게 글이 아니잖아요. 이 천지만물이 다 글이니까요. 다치적 사고라는 건 이치적 사고가 아닙니다. 좋다의 반대는 나쁘다가 아닙니다. 좋다와 나쁘다 사이에 무수한 좋다와 나쁘다 아닌 항들이 존재합니다. 조금 좋은데 나쁜 것은 있다. 또 나쁜 것은 조금인데 더 좋다.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항이 있습니다. 1과 2 사이에 수많은 1.0도 있고 수많은 맞죠. 1.01도 있고 0.001도 있고요. 수많은 항이 존재하는데 우리는 왜 좋다의 반대는 무조건 나쁘다만 생각하는 겁니까?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좋다와 나쁘다 사이에 있는 무수한 항, 그것이 바로 다치적인 사고입니다. 연암은 그런 사고랍니다. 이치적인 사고가 아니라 다치적인 사고. 마늘 따자. 백락일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백락이 한 번 돌아보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천리만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근데 천리만을 알아보는 백락이 없습니다. 백락은 천리만을 알아보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시장에 갔는데 자기 말을 팔러 갔는데 천리마거든요. 그 사람이 물쪽에는. 그런데 아무도 그걸 안 알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백락한테 가가지고 얘기했습니다. 내 말이 천리마인지 아닌지 봐주시오 했더니 이거 천리마요. 그때서야 사람들이 백락이 천리마라고 했대서 그 말을 갖다 천리마라고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걸 백락일고라고 합니다. 백락이 한번 돌아보다. 제 아무리 천재도 스승을 잘못 만나면 그 천재 빛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제 아무리 둔재라도 좋은 스승을 만나면 그는 준천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을 갖다가 꾸짖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생각을 갖다가 제한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말을 막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질문을 막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선생이 아닙니다. 그런 선생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질문을 하고 여러분들이 질문했을 적에 선생님이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너의 말이 옳다. 내 생각대로도 한번 해보면은 아마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스승이 진짜 스승입니다. 어떤 스승이든지 제자의 말을 가로막는 사람은 스승이 아닙니다. 스승은 제자를 위해서 존재를 하는 것일 뿐입니다. 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존재를 하는 것일 뿐이에요. 여러분들은 나를 짚고 넘어가야지 되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학문의 세계가 이런 것이 있다라고 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학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 말을 전적으로 받아들여서 맹신을 하면 안 됩니다. 끊임없이 내 말이 옳은지 그른지 선생님의 의견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생각을 하십시오. 인지문 아까 얘기했죠? 인지문. 하늘에는 있는 건 천지문, 땅에 있는 건 지지문, 그 다음에 우리에 있는 것은 사람에게 있는 것은 인지문이라고 합니다. 다치적인 사고 아까 얘기를 했었죠? 연암은 다치적인 사고랍니다. 세계를 여러 각도로다가 바라봅니다. 그래야지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모든 것은 다 해석의 문제라는 얘기 전 시간에도 내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한테 모든 것은 해석의 문제입니다. 지금 TV에 수많은 방송에서 여러 가지 지금 지금 나타나는 현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사람의 시각이고 그 방송국의 시각입니다. 그 편집장의 시각이고요. 그것을 읽는 것은 바로 여러분이 읽어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여러분들이 발견을 해야지 그 문제를 발견하고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어떤 PBL의 수업입니다. 진공묘유. 외연을 넓히면 세상을 진리는 어느 특정한 곳에 특정한 형태로 비밀스럽게 간직된 게 아닙니다. 노자를 보면 최고의 달변가는 마치 말더듬이와 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변 양룰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큰 달변가는 말이 없습니다. 말이 많을수록 말이 없는 것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맹자는 인의 사상입니다. 공자는 무슨 사상이요? 인사상이죠. 공자를 더 높이 칩니까? 맹자를 더 높이 칩니까? 맹자가 오르르 입자 하나 더 많아가지고 맹자보다는 공자가 윗니다. 물론 공자의 뒤에 맹자가 나타났지만은요. 언뜻 모순인 말인 것 같지만 말더듬이가 온정성을 들여 겨우 전한 제 뜻이나 달변가의 제 뜻이나 동일합니다. 어디 이쁘니까 한 장의 종이에도 진공묘유를 찾는다. 진공묘유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묘한 이치를 찾아내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 지금 공이잖아요. 아무것도 없지만 사실은 여기에 뭐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기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공기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일 뿐이죠. 텅 빈 종이 안에서 이 속에 좀 많이 들어 있습니까? 그렇죠? 구름, 이 속에 들어있는 게 구름, 햇살, 나무, 벌목고, 그죠? 이거 볼 줄 알아야지 됩니다. 텅 빈 종이 한 장에도 이렇게
묘한 진리가 가득합니다. 이 옷도 그냥 옷 아니죠. 이 단추를 만든 사람, 이 옷을 만든 사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에다 디자인을 한 사람 보입니까? 그게 이 옷에서 그런 걸 봐야죠. 여기 작은 글씨로 써져 있는 이것도 누군가 디자인에 의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것을 박음질한 사람 누군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맨 처음에 와이셔츠를 만든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런 옷을, 그죠? 고양이의 눈에서 시간 찾기 심갈이라는 사람이 몽개필담에 실린 이야기입니다. 구양수가 한떨기 모란꽃 아래 고양이가 앉아있는 그림으로도 아는 이에게 품평을 요구합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꽃이 피고 색이 말랐네요. 해가 중천에 떴을 때 모란이군요. 모란을 가만히 보면 아마 그런가 보죠. 정오의 고양이 눈이 검은 눈동자가 신락같이 가느니 이 또한 정오의 고양이 눈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빙어각 이시 규합총서, 우리나라 후기 조선 후기에 살던 분인데 아주 대단한 그런 여성입니다. 자시, 오시, 묘시, 유시, 시시는 한우라기 실 같고 고양이 눈이 그렇게 변합니다. 고양이 눈 잘 보세요. 키우는 사람들 고양이의 눈은 시간에 따라서 변해집니다. 진술, 충미시는 대추시 모양이 되고요. 인신, 사해, 시시는 둥글기가 거울이 되고 12대 귀신까지 딱 알아맞춘다는 겁니다. 자시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그걸 말하는 거죠. 옛날에는 12시였었죠. 자시라는 건 11시에서 1시 사이, 그죠? 네. 요건 한번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살구꽃에서 예쁜 젊은 소실복인데 유박이라는 사람이 화음수록에 이제 나오는 건데 이 글을 표현하는데 아주 상당히 재미있게 합니다. 배를 갖다가 우아한 부인이라고 표현합니다. 배를. 그렇잖아요. 배가 아주 그 허위하는 그 속살에 겉이 그 황금색으로다가 화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떤 과일 보더라도 우리가 그냥 그렇게 표현할 게 아니라 이게 과일이다 그러지 말고 사과를 보고는 아주 빨간 사과를 보고는 아주 어떻게 보면은 그 아주 요염한 무엇을 생각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가능하죠? 그런 것들이요. 그죠?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기 바랍니다. 파리 스승이다. 나는 스승이 선생님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다가 내가 이런 말 하기는 그렇지만은 나는 책을 갖다가 지금까지 꽤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단 한 분의 선생님도 나한테 간선생, 옛날에 간우윤 너 글 잘 쓰는구나 라는 사람 한 명도 내가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한 분도, 단 한 번도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내가 글을 쓸 수 있었던 거는 이러한 것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나도 글을 쓸 수가 있는 거로구나. 저런 분들만 글 쓰는 게 아니로구나. 이 세상에 모두가 다 글거리로구나 라고 해서 내가 글을 쓰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또 하나 아는 게 바로 내 스승은 발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문자 좀 쓰자면 사람의 얼굴은 아나 마음은 알지 못한다. 지인지면 부지심이라. 사람은 얼굴은 알아요. 그러나 두 마음은 알 수가 없습니다. 호랑이의 겉은 글이나 그 뼈는 그리기는 어렵다. 화호 화피요 난 화골이라. 과학적 사고와 과학적인 삶을 자랑으로 여기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우주의 거리는 138억 광년입니다만 고작 6371km밖에 안 되는 지구 내부는 볼 수가 없습니다. 꽃은 낮에만 필까요? 달맞이꽃, 밭꽃, 하늘다리꽃은 밤에만 핍니다. 물은 끓거나 나눌 수가 없다고요. 동빙가족이라는 말을 아시는죠? 동빙가족이라는 것은 동자는 얼을 동자입니다. 빙자는 얼음 빙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다 그러면 물이 얼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잘라지잖아요. 얼마든지 자를 수 있습니다. 물도. 그렇지 않습니까? 고드름 자르잖아요. 흐르는 물도 자를 수가 있고요. 이제 물을 나누어 볼까요? 물의 원소 기호는 H2O입니다. H인 수소 2개와 O인 산소 1개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언젠가 지인과 가까운 시외를 거닐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선생님, 파리 스승이더군요. 눈으로만 사물을 보는 줄 알았습니다. 어리석었지요. 제 아무리 밝은 눈이라도 발이 들어가지 않으면 어림없는 일인 것을. 그렇지 않습니까? 내 발이 여기 있으니까 내가 여기 있는 거예요. 생각대로 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발이 있는 곳이 여러분들이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만나는 사람만이 지금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아빠도 엄마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나하고 멀리 있으면 그는 남일 뿐입니다. 나하고 있는 게, 나하고 지금 있는 사람이 가장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래 신발창이 날깃날깃해지도록 돌아다녀야만 그제야 눈이 알아차립니다. 발품 팔지 않고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학교를 가는 것도 발품 파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방송을 듣는 것도 방송을 들으러 오는 것이요. 더욱이 눈이야 그저 제 주인이 탐하는 것만 보여주는 것일 뿐이죠. 하여 눈이 아닌 발이 스승인 까닭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의 스승이 누구냐? 내 스승이 누구냐? 내 발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 발이 있는 곳에 가서 나무를 보고 내 발이 있는 곳에 가서 학생들을 만나고 내 발이 따지고 온다 그러면 내 스승인 것 같아요. 5가지 색으로만 범주하면 우리 눈이 멀게 되고 5가지 음으로만 범주하면 우리 귀도 멀게 되고 5가지 맛으로만 범주하면 우리 입맛은 짧아지고 만다. 도덕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맵고 신 사이에 수많은 맛이 있습니다. 수많은 맛. 서양 사람들은 김치를 먹고도 이렇게 부채질을 하죠. 왜 부채질을 하는지 아십니까? 김치가 뜨겁습니까? 부채질은 뜨거울 때 하는 것이지 매울 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그들을 본받아서 그러는 것일 뿐이에요. 옛날에는 절대 그런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영어로 다 핫 하나밖에 없습니다. 맵다와 뜨겁다. 그러니까 매울 쪽에도 뜨거운 행동, 뜨거울 쪽에도 매운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맵다와 뜨겁다를 구분합니다. 안타깝게도 외국 사람들은 핫이라는 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맵다와 뚜렷하를 정확하게 구분해내지를 못합니다. 청계산을 오르다가 본 후목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이것도 좀 읽어보기 바랍니다. 내가 청계산을 오를 적에 본 후목인데 여기에 보니까 구멍이 뻥 뚫려 있습니다. 죽은 나무이지만 그 허허로움 속에서 저는 인생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나무도 언젠가 푸르름을 자랑했겠지요. 그러나 수많은 풍화자극을 겪으면서 그 속에 구멍을 저렇게 뚫어놓은 겁니다. 덕성여대 광고문입니다. 구멍난 양말 그리고 발품 팔래라는 도발적인 질문이 눈길을 끄는 광고이다. 발품이 광고에서도 저렇게 쓰인다. 여러분들 공부하려고 그러면 발품을 팔기 바랍니다. 덕성여대가 아마 그 광고 쪽으로 다 꽤 유명한가 보죠. 그리고 그 유명한 그 어떤 그 선배가 아마 그 후배들을 갖다 찾아왔나 봅니다. 그래서 후배들이 물었나 봐요. 어떻게 선배님은 그렇게 유명한 세계적인 그 광고 디자이너가 됐습니까? 그랬더니 자기 발을 이렇게 보여주더랍니다. 그러니까 양말에 구멍이 뚫렸어요. 양말에 구멍이 뚫렸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발품 팔며 돌아다녔다. 그래서 내가 세계적인 광고 디자이너가 됐다 이겁니다. 공부라는 것은 책상에 앉아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공부입니다. 여러분들이 버스를 탔을 때, 전철을 탔을 적에, 길을 걸을 적에, 만나서 이야기할 적에 선생님하고 이야기하는 것도 배우는 것이지만 불치함이라 아랫사람에게 묻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어린 아이들에게도 순수함을 배울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 적에 여러분들의 생각의 폭은 확장되고 여러분들이 의식의 세계는 커지고 여러분들이 미래는 넓어지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향기를 거기서 느끼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시간에서 보겠습니다.